해방 이후에 국가정보원의 최고의 성과가 뭐냐 그러게 되면 보통 간첩 잡은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 정권을 봤었을 때 누가 뭐래도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북방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주요한 나라, 공산권 나라들이 대부분 수교가 됐죠. 소련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되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 전에 110개 후반대가 수교국이었다면은 노태우 북방정책 이게 130개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수교가 됐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 최고의 위기를 말할 때 대부분 보여주는 그래프는 무역수지 그래프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수익이 또에서 약간 낮거나 높거나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파가 안 좋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 갑자기 파가 안 좋아진 요 시기는 아마 1997년 정도 되니까 IMF 위기인 것 같아. 그리고는 국제금융위기 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전세적으로 안 좋았었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완전히 밑바닥을 뚫었어. 너무 떨어졌어. 이게 어떻게 IMF 때보다도 확 떨어졌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IMF는 짧은 기간에 모든 고통이 다 들어온 거고 지금은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지금 천천히 나눠서 가는 것 뿐이거든요. 덜 체감될 뿐입니다. 사실은 위기는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7위의 경제 강국이라 얘기를 하고 누구나 말해도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던 게 실질적으로는 이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대중국 무역자, 북방정책 이후에요. IMF가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1.7 정도로 봤어요. 2.0이었는데 좀 줄어들었죠. 30년간 장기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는 일본이 우리나라로 높게 나왔어요. 우리랑 잽이 안 되는 나라였는데 뒤처지게 됐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 예측치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IMF가 세계 주요 경제 평균 예측치를 2.9로 말했어요. 우리나라 평균 예측치보다도 낮은 것도 충격적인데 차이도 무지 크게 나요. 이게 올해 우리나라 실상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올랐어요. 평균도 0.2 정도 올랐죠. 일본도 올랐고 다 올랐거든요. 떨어진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특히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80%가 대무역에 의해서예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게 되면 다 같이 안 좋아지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대외 의존도가 80%인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좀 어려우면 내수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80%가 해외 경제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이 무역 수지가 아까 좀 그런 수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역 수지가 악화된 거는 수입이 증가되고 수출이 감소돼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수익 증가에 대한 원인을 말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1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석유로 대표되는 에너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입 중에 4분의 1이 에너지 수입이거든요. 진짜 이 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석유 국제 유가 가격인데 마이너스로 팍 떨어진 게 코로나 때 잠깐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는 엄청 올랐죠, 가격이. 그래서 지금 120달러에서 70달러 왔다 갔다 해요. 근데 70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데 12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되게 힘들겠죠. 상황 기온이 이렇습니다. 수출의 감소 원인이 뭐냐? 1순위는 누가 몰라도 반도체죠. 중국 수출도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죠. 근데 중간재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수출도 급감했죠. 거기에다가 러시아 수출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공장들도 다 팔고 넘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더 큰 아픔이 아산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을 다 무시하고 이 정권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무조건 하는 거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윤석열 정부 중에 대표적으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신남방 정책에 대한 아무런 멘트를 안 하고 거의 폐기 수준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다 동남아시아에 올인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중국까지 하다못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1년 넘게 가까이. 아무런 멘트를 안 하고 액션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베트남 경제는 삼성부터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 거기서 공장 돌린 거로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항서 감독이 또 축구를 해서 이미지도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줄고 있어요. 중국 쪽으로 더 많이 늘고 있고요. 이게 실상이에요. 인구 구성으로도 가장 소비층이 많은 청년이 많은 아세안 쪽 줄고 있는 흐름인 거죠. 왜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을 이렇게 강조했냐. 비중국으로 수입에 다원을 하려고 하게 되면 1순위가 누구라도 아세안밖에 없거든요. 그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비중국이 되면서도 아세안 쪽은 전혀 못 봤기 때문에 팔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